이제 말씀드릴 내용은 주로 초소형 위성 시장 쪽하고요. 그다음에 그 초소형 위성이 실제로 해양이나 그리고 좀 더 이익 창출 부분에서 이제 산업계 부분에서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전반적인 어떤 시장 관련해서 설명을 드리기보다는 또 저희가 인제 저희 회사로서 좀 지금 참여하고 있는 예시들을 좀 설명을 해 드리고 실제로 이런 그 시장에서 참여하고 있는 기업들은 어떻게 이제 이 산업을 꾸려 나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소개를 드리고자 인제 발표 자료를 구성을 하였습니다. 저희 회사에 대해서 잠깐 미리 말씀을 드리자면 저희는 크게 이제 초소형 위성 제조가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위성 초소형 위성 영상뿐만이 아니라 인제 위성 어 그 데이터를 가지고 해양 등 여러 분야에서 서비스를 하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전반적으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아까 이제 앞서 지금 말씀해 주신 분들이 우주 관련해 가지고 우주 시장 관련해서 좀 설명을 해 주셨는데요. 여기 이 부분은 좀 빠르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2020 년까지 글로벌 우주 산업 규모가 약 한 3,700억 달러 정도 되고요.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는 그 게임 산업 규모의 한 2.3배 정도 되는 굉장히 큰 크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모건 스탠리 자료에 따르면 또 이 우주 시장이 굉장히 폭발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고 2040년에는 1조 1,000억 달러까지 이제 그 규모가 성장할 것이라고 이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여러 위성 우주 산업이 있는데요. 그중에 인제 위성을 활용하는 위성을 만들고 발사하고 거기서 나오는 데이터들을 가지고 인제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분야가 인제 전체의 한 73% 정도를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성과 인제 우주 산업이 인제 규모가 굉장히 크고 그다음에 이제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중에서도 여러 이제 시장들이 있지만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시장이 그 위성 데이터를 가지고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이제 지구 관측 시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통적으로는 이제 통신에서 많이 위성을 사용을 했다면 이제는 그 어떤 직접 회로의 어떤 스펙들이 늘어나고 이미지 데이터들을 굉장히 제한된 위성에서도 좀 사용할 수 있게 되면서 그런 위성에서 이미지를 획득을 하고 그거를 인제 가공을 해 가지고 다시 좀 여러 가지 산업군에 쓰이는 이런 지구 관측 시장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0 년에 인제 한 53억 달러 규모 정도 되겠고 한 2027년 한 7년 정도 지나게 되면은 한 81억 달러 규모까지 좀 성장을 할 것이라고 예측이 되고 있고요. 그중에 이제 위성 영상 중에서도 그 빅데이터 규모의 인제 위성 영상을 서비스하는 소위 말해서 이제 지구 관측 빅데이터 시장이 이제 폭발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연평균 성장률이 한 20% 정도 되는 그 우주 산업 내에서도 굉장히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분야 중에 하나고 그리고 점점 더 인제 시장에서 인제 고해상도하고 인제 고시간해상도 그리고 뭐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뭐 SAR 위성 영상들을 활용한 이제 전천후 감시에 대해서도 굉장히 수요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 중에는 이제 그 세계적으로 글로벌 경제권이 통합이 되면서 이런 그 전 세계적으로 관리해야 되는 인프라 규모들이 굉장히 커졌는데요. 에너지 모니터링이라든가 뭐 그다음에 농업 산림 그리고 인프라 등 이제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그런 그 인프라들을 큰 다국적 기업들이 관리를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는 수단이 위성이 거의 유일하기 때문에 이런 그 위성 빅데이터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그 위성 같은 경우에는 다른 자료들하고 좀 달리 국경을 이제 넘을 수 있고 그리고 해외에 있는 데이터들을 가장 빨리 취득할 수 있는 데이터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런 그 글로벌 경제가 통합되어 있는 상황에서 과거에는 우리나라 아니면은 우리 뭐 도시 정도만 데이터를 수집을 하면 됐었다면 이제는 이런 글로벌 경제 사회에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수입산 물품들이
뭐 수입산 에너지라든가 아니면은 뭐 물품이라든가 원자재 이런 것들의 가격이 전체적인 국제 정세에 의해서 아니면은 뭐 이게 생산량에 의해서 결정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가장 빨리 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이제 위성이고 그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전체적으로 글로벌 모니터링 부분에서 늘어나는 부분들이 있고요. 이제 좀 이런 것들을 좀 더 그래프로 보자면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여기서 오른쪽으로 가면 갈수록 어떤 한 지역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자주 보게 되는 것들이고요. 위로 올라가면 갈수록 이제 자세히 보게 되는 그 해상도의 문제들인데 각 데이터 분야들이 이제 점점 더 그 어떤 그 이제 시장들이 늘어나게 되면서 그 시장에서 요구하는 이제 데이터들도 거기에 맞게끔 굉장히 어 각 고해상도를 지님과 동시에 또 고공간 해상도를 지님과 동시에 고시간 해상도를 요구하게 되는 그런 부분들을 또 이제 위성 제조 쪽에도 요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른쪽 상단부에 이제 갈수록 고부가 가치의 어떤 그 위성 데이터를 요구를 하게 되고요. 그런 부분들이 어 그 위성 제조 쪽에서도 위성 시스템에도 당연히 이 영역에서의 데이터들을 생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를 반영해서 위성을 만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위성이 이제 하나의 위성뿐만이 아니라 이제 고시간 해상도를 가지기 위해서 이제 인프라성으로 이제 위성 군집으로 운영이 돼야 되고 또 위성을 군집으로 운영이 되면서도 또 해상도가 높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이제 좀 잘 해결할 수 있을까가 앞으로 이제 위성 제조 쪽의 숙제가 되는 것이고 이런 것들을 해결하는 방법 중에 하나로 어떤 그 초소형 위성이 많이 제시를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동시에 양면적인 데이터를 얻기 위해서 이제 위성의 어떤 효율성하고 경제성을 중시를 하게 되고요. 그런 것들이 이제 뉴스페이스의 어떤 철학과 이제 맞물려 들어가면서 뉴스페이스에서는 이제 이런 그 효율성과 경제성을 극대화하고 군집 임무를 위한 대량 생산에 최적화된 그런 위성들을 요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인제 과거에는 이제 위성을 만들기 위해서는 하나를 만드는데 이제 굉장한 오랜 시간이 걸렸다고 하게 되면 이제 위성의 생산 속도가 이제 개념으로 들어가면서 굉장히 하나의 위성을 만들 때 생산을 하는 시간이나 이런 부분들도 그리고 생산 단가들도 굉장히 중요해지는 어떤 이제 위성 개발 시대가 오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그 글로벌 초소형 위성, 군집 위성이 이제 아무래도 위성의 크기 대비 가장 높은 효율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상업화되기가 이제 다른 분야보다 이제 굉장히 수월했었고 뉴스페이스 패러다임에서 이런 회사들이 굉장히 좀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성을 어느 정도 해상도를 가지면서도 많이 만드는 회사들이 그 우주 시장에서 많이 가치를 얻고 있고요. 지금 그래서 2021년도에 지금 2021년도 기준으로 플래닛이나 블랙스카이나 셀로직 같은 회사들이 뉴욕 나스닥 시장에 상장을 했었거든요. 그게 지금 운용하고 있는 위성이 뭐 200개 아니면 몇십 개 단위로 지금 이제 운영하고 있는 회사들이 그런 그 생산 능력하고 데이터 수집 가치들을 인정받아서 시장에서도 이렇게 좋은 성과들을 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그런 그 위성 정보 신산업 관련 등을 육성을 하고 그다음에 초소형 위성 분야에서 위성을 많이 만들겠다라는 그런 내용들이 이제 국가우주위원회가 국무총리실로 격상이 되면서 첫 회의 내용들이 그렇게 나왔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위성 시장을 주도한 뿐만이 아니라 국내의 어떤 위성 개발들을 촉진하고 거기서 나오는 많은 양의 데이터들, 특히 빅데이터 수준의 데이터들이 새로운 어떤 그 정보 시장을 열 거라는 굉장히 희망들을 가지고 계시고 국내에서도 그게 이제 반영이 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위성 자료들 뭐 여기서 보여드리는 부분들은 이제 위성 자료들이 어떤 그 해양 분야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활용되었는지 좀 말씀을 드리면 월드뷰 위성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워낙 많이 쓰이는 대형 위성 중에 하나죠. 근데 이게 이제 항만 공사 관련해 가지고 이제 쓰이는 예시가 있어서 한번 갖고 와봤는데요. 카타르에서 이제 뉴포트 프로젝트라고 해가지고 이제 새로운 항만을 건설할 때 매일 이제 월드뷰 위성이 54 바이 54km 정도 되는 크기의 위성 영상을 이제 찍어가지고 그 항만들을 만들 때 처음에 설계 단계부터 이제 효율적으로 이런 위성 그 항만들을 건설하고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들을
절감하기 위해서 이제 위성 정보들을 많이 활용을 했었고요. 예,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위성 자료가 과거에는 국가 주도의 안보 쪽에서만 사용을 했다고 하면, 특히 이런 항만을 새로 건설을 한다거나 넓은 해양 공간을 관리하는 데 있어서 위성 자료가 굉장히 보편화되고 민간 쪽으로서도 많이 이제 손쉽게 쓰일 수 있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이제 굉장히 많이 위성 자료를 활용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이제 초소형 말 그대로 굉장히 작은 초소형 위성이 활용된 사례인데요. 이 플랜스코프 같은 경우에는 우육각 정도의 3U 정도 크기고요. 이제 호카이 360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에어프라이기 정도 같은 12U 정도의 위성인데, 이 위성들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이제 AIS 신호의 선박에서 나오는 신호들이 잡을 수 없는 이제 무전 신호들을 캐치를 해가지고 이제 더 많은 AIS 신호보다 훨씬 더 많은 선박의 이제 위치를 이제 서비스하는 게 이제 호카이 360이 되겠고요. 플래닛스코프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한 번씩 전 세계에 이제 200개 정도 되는 위성을 활용을 해가지고 스캐닝을 하기 때문에 그런 그 이제 이미지 자료들을 이제 글로벌 레벨에서 매일 얻을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입니다. 이 두 데이터를 이제 접목을 시켜가지고 그 이제 시리아에서 이제 이제 그 금수 조치 같은 게 있었거든요. 근데 미국에서 이제 금수 조치들을 위반을 하고 이게 그런 어떤 오일들을 무역을 하는 것들을 이런 위성들을 통해서 이제 캐치를 해가지고 이제 증거들을 잡아낸 사례가 있고요. 그래서 이런 그 AIS 신호에 나오지 않은 불법 어선들을 캐치를 하고 그 다음에 그 경로들을 복원을 할 때 이미지 자료들도 많이 사용을 해서,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도 어떤 그 해양 모니터링 있는데 초소형 위성의 실시간성이 강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이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2년이었나요? 20년이었나요? 그때 레바논에서 베이루트 항구가 이제 항구 근처에 있는 화학 공장이 폭발했었을 때 이제 나라 특히 상업용 위성들을 가지고 그 항구에서 폭발한 그 전후 사진들을 비교를 해서 그 폭발의 양이라던가 아니면은 그 정도들을 굉장히 이제 상세하게 이제 분석을 했었고, 특히 이런 그 초소형 위성들 같은 경우에는 한 지역을 많이 들릴 수 있기 때문에 그 이제 폭발 지역에서 시간대를 유출하고 거기에 이제 폭발량을 분석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많은 이제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항만 관리 같은 경우에는 위성 자료가 굉장히 보편화돼서 쓰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앞서 이제 좀 말씀드렸던 예시 중에 그 플래닛스코프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를 모니터링을 하기 때문에 어떤 그 생산품에 대해서 그 원산지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원자재 단계에서부터 시작해서 조립이 되고 무역을 통해서 이제 상대국으로 간 다음에 그게 어떻게 팔리는지에 대한 서플라이 체인의 그런 어떤 요소 단위들을 다 모니터링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만약에 자동차라고 하면은 여기서 뭐 원자재들이 어떻게 생산이 돼서 지금 만약 여기 지금 보게 되면은 이제 카자흐스탄에 있는 그 골드 마인이거든요. 금이 채취되는 게 얼마나 생산량이 될지, 그리고 이제 텐진에 있는 그 자동차 생산 기지에서 자동차 생산 기지가 얼마나의 비중으로 돌아가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또 볼 수 있고, 그다음에 이 대련항에서 이제 이 자동차들이 어떻게 실려서 이제 오클랜드로 내려가지고 이제 플로리다에 있는 그런 어떤 그 대형 마트에서 얼마나 사람들이 이제 이걸 또 파는지 이런 것들도 예측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과거에 이제 위성 정보가 안보에 집중이 됐다고 하면 경제 분야에서도 이제 위성이 굉장히 활발하게 쓰일 것이고, 미리 이제 월스트리트 같은 경우에는 이미 이제 뭐 유류 그 탱크들을 항만에 있는 유류 탱크들을 봐서 유류 예측을 한다던가, 아니면은 뭐 이런 그 서플라이 체인들을 통해서 국제적인 어떤 물품들의 가격을 미리 예측을 해가지고 먼저 산다던가 아니면 판다던가 이런 결정들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항만 물류 부분에서도 이제 위성 자료들이 굉장히 활발하게 쓰이지 않을 거라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고요. 아까 앞서 이제 김홍 교수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시오크 같은 이런 그 연구 분야나 아니면은 해양 환경 분야에서도 이런 초소형 위성들이
활발하게 이제 쓰일 수 있을 거라고 이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연구 분야에서 많이 쓰이는 이런 무디스 위성 같은 무디스 같은 경우에는 많이 쓰이는데, 공간 해상도 부분에서 보자고 하면 뭐 물론 당연히 이제 해양 위성 등 같은 경우에는 뭐 스펙트럴 레졸루션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훨씬 더 중요하긴 하겠지만, 그래도 앞서 이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거기에 들인 비용이랑 시간 대비 이제 어느 정도는 좀 빨리 따라갈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을 많이 띄운다면은 이제 어떤 실시간성을 좀 더 높일 수 있기 때문에, 그동안에 있던 해양 위성 어떤 환경 데이터들에서 비워져 있던 데이터들을 이제 뭐 시간적으로 채운다던가 아니면 이제 공간 정보들을 채운다던가 할 때 좀 더 이제 많은 도움들을 줄 수 있을 거라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이제 다음은 이제 소개드릴 것이 이제 이러한 그 배경에서 저희 같은 이제 스타트업들이나 아니면 우주 회사들이 어떻게 활동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저희 회사 같은 경우에는 그런 우주 데이터를 기반으로 이제 뭐 모든 사람들이 좀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서비스를 하는 게 목표고, 특히 이제 저희가 관심 있는 거는 스마트 시티나 항만 등 인프라 관리에 위성 데이터를 쓰는 거고, 거기에서 이제 부가가치 창출을 하는 거고, 그다음에 부산 같은 경우에는 스마트 시티이면서 항만 도시이기 때문에, 항구 도시이기 때문에 이런 도시들이 이제 또 굉장히 많이 늘어날 거고, 여기서 이제 좋은 모델을 만들게 되면 다른 여러 이제 항구 도시들에 대해 똑같이 적용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저희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좀 특징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 획득을 위한 위성을 인프라를 만들면서 동시에 이제 데이터를 처리를 하고 이제 분석까지 하는 밸류 체인을 회사의 내에서 다 구축을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일반 그 기존의 위성 데이터들을 쓰지 않았던 데에서 위성 데이터들을 굉장히 쉽게 쓸 수 있게 이제 저희가 이제 목표를 하고 있는데, 저희 회사가 지금 영도구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이 오른쪽에 있는 위성 영상 정보, 네이버에서 들어가는 영상 정보 보시면은 지금 이제 아파트가 공사하고 있다고 나오는데, 실제로 가보시면은 이제 아파트가 다 지어져가지고 분양도 거의 다 끝났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런 부분들이 이제 실제 어떤 일반인 분들께서 위성 정보를 쓰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이런 혜택들을, 위성 정보가 가지고 있는 장점들을 잘 못 누리고 계시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목표로 하는 거는 자체적인 어스페이퍼라는 플랫폼을 가지고 되게 이제 쉽게 이제 위성 영상 정보에 접근하실 수 있게 준비를 하고 있고요. 이렇게 이제 일반적으로 가장 익숙하신 구글처럼 이제 날짜하고 시간을 쳐가지고 원하시는 데이터들, 지금 이제 베이스맵 같은 경우에는 무료로 공개된 센티넬 위성 데이터들이고요. 거기에 이제 레이어들 원하시는, 이제 만약에 뭐 온도를 보고 싶다거나 아니면은 이제 뭐 생물량이나 수분도 이런 것들을 보고 싶다거나 하시는 분들을 바로 웹상에서 이제 고를 수 있게 이제 설정을 해놨고요. 그 다음에 이 특정 지역을 선택을 하게 되면은 베이스맵에서 가지고 있는 해상도보다 훨씬 더 올라간 해상도를 가지고 이제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이런 슈퍼 레졸루션 기능도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항만 같은 부분들에 대해서 뭐 컨테이너 부분이라던가 아니면 선박들을 AI로 탐지를 할 때 굉장히 유용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저희가 또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항만 모니터링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이런 베슬 디텍션 같은 그런 펑션들도 넣어서 이제 이렇게 특정 지역을 선택을 하고, 그다음에 뭐 위성 자료들 같은 것도 이제 훨씬 쉽게 뭐 쿠팡에서 위성 정보를 물건을 사는 것처럼 위성 데이터도, 고해상도 데이터들을 살 수 있게 이제 저희가 이렇게 세팅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비단 이제 저희 회사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에 있는 이제 위성 영상 정보들을 다루고 있는 회사들이 이제 좀 더 어떻게 하면 쉽게 대중들에게 어떤 위성 영상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까? 그럼 그렇게 되면은 이제 시장에서 저희가 생각하지 못했던 다른 부분, 그럼 여기에도 위성 정보를 쓰고 싶어요, 저기에도 위성 정보를 쓰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저희 이제 회사의 역할 같은 경우에 이렇게 쉽게 어떤 위성 영상 정보들을 접하게 할 수 있게 하는 게 일단은 1차 목표라고 생각을 해서 이런 플랫폼들을 꾸준히 이제 저희가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왜냐면 이거 보여드리기 전까지는 실제로 항만이나 이제 도시관리, 그리고 좀 이렇게 특히 물류 쪽에서 굉장히 위성 정보를 사용하게 되면 쉽게 풀릴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걸 어떻게 써 하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이런 분들을 소개해드리면은 기존에 이제 좀 어려워했던 부분들도 굉장히 쉽게 풀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특히 그리고 위성 정보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러니까 위성 전문가분들이 쓰시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위성 정보로 나왔던 부분들을 이제 정보 형태로 걸러내서 그래프 형태로만 표현을 해도 되거든요. 지금 여기 보여드리는 장면들 같은 경우에는 세계 30대 항구에서 이제 월별 배들을 세 가지고 이제 매일 나타낸 그 그래프들입니다. 그래서 위성 영상 정보를 가지고 리포팅 되기 전에 선행 지수의 역할을 할 수 있게 이렇게 위성 영상 정보를 가지고 바로바로 리포팅 할 수 있게끔 해서 이런 거 가지고 이제 경제 지수들을 예측을 하는 부분들에 있어서 저희가 도움을 드리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AI 기술들을 통해서 이제 앞으로 예전에는 위성 영상들을 가지고 사람들이 일일이 이제 눈으로 봐서 했었었는데, 이제는 AI가 오브젝트 디텍션을 통해 가지고 그런 대상물들을 탐지를 하기 때문에 그 대상물들을 탐지하는 기능들을 많이 올려야 되잖아요. 근데 저희는 일단은 위성 영상 정보들이 해상도의 한계들이 많아요. 특히 그리고 초소형 위성들 같은 경우에는 위성이 작기 때문에 그 위성이 가지고 있는 폼팩터보다 좀 더 높은 영상들을 제공하기 위해서 저희가 슈퍼 레졸루션 서비스들을 자체적으로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지금 보시게 되면은 3m 해상도를 가지고 이제 플레인스코프 슈박스 정도의 그 위성이 찍은 영상인데요. 이거를 후처리를 하게 되면 이제 한 1m 정도 해상도로 이렇게 올라가게 되고요. 다른 부분들도 보시면 이제 여기 항만 쪽 부분들인데, 이런 오일탱크 같은 거 부분도 이제 디테일들이 굉장히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이제 비단 이제 눈으로 보는 것만 좋은 건 아니고요. 이렇게 이제 여기 디테일 부분들이 살아나게 되면서 이렇게 같은 신경망이더라도 그 같은 신경망이 위성 영상 처리가 되기 전하고 후에서 탐지율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게 됩니다. 지금 보시게 되면은 여기 위쪽에는 하나로 인식됐던 배들이 이제 밑에서는 똑같은 신경망인데도 불구하고 위성 영상 처리를 이제 슈퍼 레졸루션 처리를 하게 되면은 이제 이렇게 두 개로 이제 옳게 분석하는 것들을 이제 보실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이제 항만 관리 쪽이나 아니면은 물류 그리고 베슬 카운팅에 많이 적용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도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량 생산을 할 수 있는 위성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저희는 이제 직접 위성을 생산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저희가 이제 크게 세 개의 위성을 생산을 하고 있고, 타입이 두 가지인데, 하나는 이제 옵저버 1이라고 해서 지금 1.5m의 그 공간 해상도를 갖는 비주얼 위성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 위성 같은 경우에는 밴드는 RGB NIR하고 레드 엣지 7개 밴드고, 내년 10월에 이제 팔컨 9을 통해서 이제 발사를 할 예정입니다. 지금 오른쪽에 보시는 영상이 이 옵저버 1을 생산하고 있는 그 영상입니다. 그리고 부산셋 같은 경우에는 앞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편광 카메라를 사용을 해가지고 항만 미세먼지라던가 아니면 공기 중에 있는 에어로졸들을 좀 볼 수 있는 그런 위성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부산셋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자면, 한국천문연구원에서 그 달 탐사용 카메라를 지구용으로 이제 개조를 하셔가지고 이런 공기 중에 에어로졸 편광의 성질을 이용해서 이제 공기 중에 에어로졸들을 탐지할 수 있게끔 이렇게 만든 탑재체고요. 이런 것들이 이제 당연히 그 지역에서의 어떤 미세먼지 환경이라던가, 또 요새 이제 친환경 선박이나 이런 것들이 되게 강조가 되고 있는데, 그 원양에 나갔을 때 어떤 특정 선박들의 어떤 발생하는 이제 미세먼지 양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볼 수 있을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고, 특히 또 다른 이제 위성 환경 분야에서 적도 부근에 있는 굉장히 얇은 슈퍼싱 클라우드라고 해가지고 눈으로는 그러니까 비지블 라인으로는 잘 관측이 안 되는 그런 구름에 대한 정보들도 요 탑재체로 얻을 수 있을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고, 만약에 이제 지자체에서 지금 위성을 발사를 해서 그 다음에 거기에 있는 데이터가 지자체의 시민들의 어떤 삶의 질의 향상이라거나, 아니면 국제적으로 굉장히 대기 순환이나 아니면은 기후 연구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데이터를 얻는다는 것은 굉장히 기념비적인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거를 이제 부산에서 이제 시작을 하고 있으니까 굉장히 또 선도적으로 지금 개발을 하고 있는 거라고 이제 굉장히 또
국제적으로 우주 분야에서나 아니면 해양 분야에서도 굉장히 좀 기념비적인 임무가 될 거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부 이제 구성은 다음과 같고요. 여기 앞에 이제 보시는 것처럼 여기가 이제 말씀드렸던 그런 그 평광 탑재체 카메라고요. 거기에 이제 본체 아까 유비서 영상에서 제작하는 거에서 보셨던 부분이 이제 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되어 있고 요거는 이제 제작은 올해 말에 이제 완성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개발하고 있는 옵저버 1 같은 경우에는 한 전자레인지 정도 크기 정도 되고요. 한 1.5m 해상도를 가지고 아까 앞서 보여드렸던 것처럼 스포 레졸루션 기능을 이제 탑재를 이제 후처리를 하게 되면 한 0.5m까지 저희가 이제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량 생산이 굉장히 중요해지니까 저희가 이제 위성 하나를 조립을 하는 시간도 한 5명 정도의 엔지니어가 하루 정도 쓰게 되면 한 기 정도 위성을 만들 수가 있거든요. 저희가 조립해봤을 때 한 그 정도의 시간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하나의 셀을 구성해가지고 또 빨리 생산하는 능력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저희가 좀 늘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이제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이런 부분들을 위성 양산을 해서 어떤 인프라성으로 위성을 좀 사용을 할 수 있게 저희가 목표를 하고 있고 특히 부산 같은 경우에는 관리해야 되는 해양 공간 영역이 5,526제곱킬로미터 정도 되기 때문에 넓은 지역에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위성 데이터를 좀 적극적으로 쓰기에는 국토 면적이 그렇게 크진 않거든요. 근데 해양 공간까지 관리를 해야 된다고 하면은 위성이 굉장히 효율적인 데이터들을 제공할 수 있을 거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제 저희가 지금 시리즈 A 단가인데 이제 시리즈 B 정도 된다고 하면은 이제 12기 정도의 위성을 이제 발사할 계획이 있고요. 그렇게 되면은 한 3개의 궤도면 정도를 운영을 하게 되면 한 전체 3개의 도시에 30분 미만의 영상 인프라 서비스 한 도시에서 원하는 지역을 찍게 될 수 있을 거라고 저희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제 한 100기 정도 띄우게 되면은 한반도 전체를 한 8시간 미만으로 이제 한 판 정도를 뜰 수 있게 되는 글로벌 커버리지 아니면 국토 관리, 뭐 국토나 해양 공간 관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거라고 저희는 기대를 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한 700개 정도에서 1000개 정도를 띄우게 되면 특정 도시를 거의 이제 CCTV처럼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또 앞으로 더 많은 또 그리고 기존에 없던 데이터를 드리는 부분이라서 더 큰 부가가치 창출할 수 있다. 그리고 이제 이런 부분들이 넓은 해양 공간에서 실시간으로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해양 공간에서 좀 더 효과가 더 효율 더 크게 발현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